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예상 밖의 실수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 싫고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싫어서 말하기에 불안을 느낍니다. 자녀가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할 경험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은 말하기 과정에서의 실수가 너그럽게 용인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말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주제로 다루었던 말하기 근육 기억의 훈련은 마치 피트니스와 같습니다. 피트니스를 통해 말하기의 기초 근력이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업그레이드된 말하기 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인지심리학 관점의 훈련은 머릿속의 지식을 말로 연결하는 반사신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시간의 연습을 꾸준히 실천해서 말하기에 대한 빠른 반사신경만 갖추어진다면 남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당당한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다가와 말을 붙이는 경우나 길거리 인터뷰를 하자면 누군가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면 보통은 당황해서 조리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적 터널에 빠진다고 표현합니다. 주로 위기 상황에서 넓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고에 집착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고 분산된 인지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터널은 더 깊게 생각할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지적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사신경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조롱 섞인 농담을 건네올 때 재치 있게 말로 받아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상황은 감정적 동요에서 비롯된 인지적 터널에 빠진 경우입니다. 언어적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 미리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에 대해 유의미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반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탓입니다. 결국 언어적인 반사신경의 대응 시간을 짧게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제법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3가지의 훈련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각각은 기본 연상 훈련, 비연관 연상 훈련, 완성형 조어 훈련입니다. 첫째, 기본 연상 훈련은 10초 내에 10개의 단어를 박자에 맞추어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서로 연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라는 키워드를 부모가 제시하면 아이는 친구들, 선생님, 운동장, 급식실, 보건실과 같이 박수로 1초에 하나씩 박자를 맞추어 말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박수라는 리듬에 맞추어 연결되는 반사신경의 훈련입니다. 엘리자 제임스의 시범을 직접 보실까요? 그녀는 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연습을 합니다. pen, paper, letter, mail, box, stamp, family, friends. 어떠신지요? 둘째는 비연관 연상 훈련입니다.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때 생각해내야 하는 단어들은 연관성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역시 박수를 치며 리듬감을 주어야 하고 10초 안에 8개의 단어를 말하도록 하면 됩니다. 역시 엘리사 제임스의 시범을 보실까요? 역시 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연습을 합니다. Pen, carpet, lounge, sky, dog, building, person, bird, man. 이러한 훈련은 생각과 말하기에 사용되는 뇌신경을 자극하는 원리이고
치매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되는 의학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형 조어 훈련은 부모가 미완성된 문장을 제시하고 자녀가 나머지 문장을 채우는 연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돈만 좋아하고 못된 성격의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부모가 말하면 아이가 다음과 같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합니다. 그 부자는 병에 걸려서 번 돈을 모두 병원비로 다 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뒷부분을 제시하고 앞에 부분을 채우도록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다음과 같이 앞에 부분을 채워서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가 만든 문장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과 뒤의 멘트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빠르게 관련성을 찾아 응답하는가입니다. 생각과 말의 연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육 기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마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하나의 반사신경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성인에 비해 아이는 생각과 말의 연결 속도를 줄이는데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연습은 게임처럼 진행이 가능하니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말하기에 주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각종 성공론의 저자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려면 청중이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상상하라고 권합니다. 청중이 내 눈치를 보는 상황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경우라면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상상하며 말하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상상만으로 긴장을 극복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웅변대회라는 것이 때마다 열리곤 했습니다. 저는 웅변대회에 나서는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한치의 떨림도 없이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웅변의 비밀을 알아챘습니다. 그 당시 웅변은 자신이 할 말을 모두 외운 다음 발음과 억양, 제스처만을 반복 훈련했기 때문에 늘 자신 있는 외침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원고를 까먹는 일만이 두려움이었고 이는 반복 연습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할 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말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패트릭 윈스턴의 주장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지식이 잘 구조화된 상태가 말하기의 질을 높이는 첫째 요인이고 지식을 입 밖으로 꺼내는 반복 연습이 둘째 요인이라고 함수식을 통해 설명합니다. T.S. 엘리엇은 일상의 지혜로운 대화가 결국 언어적 잠재력을 깨운다고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그들이 일상에서 새롭게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무엇이건 자녀의 말하기를 듣기에 성공한 부모가 결국 자녀 교육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